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한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증거 수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세종시가 광역시 최초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등을 담은 청사진은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수소 충전소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한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변호인단은 증거 수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공보물엔 천안의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86위와 111위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박 시장 측은 허위사실 기재는 인정하지만 단순 오기라는 입장인데 재판부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혐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입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임용된 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등이 박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카드뉴스와 개인 SNS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선별적인 증거 수집이 아닌 전체를 가져다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한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건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기소했다고 맞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박 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판 일정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시 최초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등을 담은 청사진이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무료화하겠다. 무료화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면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전출금과 보조금만 356억 원에 이르는데 요금 무료화를 했을 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 무료화 범위에 인근 도시를 오가는 BRT 버스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광역버스의 환승 여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시가 버스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데 다음 달 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 무료화 기본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별도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좀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엔 세종시의 버스 운영 현황을 비롯해 무료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 그리고 무료화에 투입되는 재정 수요 등이 전반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에 담길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도입 시기나 적용 폭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차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했는데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을 연 아산 초사동 수소 충전소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하루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공급을 확대한 아산시는 현재까지 14대를 보급했고 일반 수소차도 28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충전소도 초사동과 인주면 두 곳으로 늘었지만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 생기면 좋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만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조금 있으면 좀 머니까. 이에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정부에 수소 충전소 공모에 선정돼 건립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 건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배방과 탕전 인근에 충전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비싼 땅값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사의 거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한정적인 예산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주민 설득까지 필요해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전 지역에서 10분 안에 수소 충전소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산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10월 노선 신설이 확정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일명 M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해당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평가를 거쳐 3월까지 사업자를 확정하고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3월 안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겠지만 노선에 투입될 차량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중 본격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종 대전 간 M버스는 비수도권 최초로 운행되는 것으로 운행 초기 모두 13대의 버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품 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면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으로 귀농 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시민입니다. 농지 구매와 하우스 등 영농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됩니다.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어린이 체험실은 증강현실 기술 기반으로 아이들이 색칠한 그림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하고 레고와 보드게임 등 놀이도구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리는 여론조사 읽어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최근 천안시 을 선거구 출마 예상자들의 가상 대결과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CL미디어 유창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CL미디어가 충청리서치에 의뢰한 국회의원 천안시 을 선거구에 대한 가상 대결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이정만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지역위원장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박안주 의원은 오차범위 밖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L미디어가 여론조사 기관 한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충청남도 천안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 20.2%, 무선 ARS 79.8%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5%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천안시 을 선거구는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3선의 박안주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박안주 의원의 성비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천안시 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규희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활동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천안시 을 선거구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관심 속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여야의 천안 을 위원장과 무소속 박안주 의원을 놓고 실시한 가상 대결일 뿐 국민의힘 이정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위원장 그리고 무소속 박안주 의원이 실제 22대 총선에서 격돌한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여론조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호칭은 후보로 통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후보 31.5%,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 29.4%로 둘의 격차는 2.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오차범위의 8.8%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규희 후보는 40대 이하 연령층과 동지역에서 앞섰고 반면에 이정만 후보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읍면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역인 박안주 후보는 13.0%에 그쳐 민심 이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이 18.2%로 나타나 여전히 민주당 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35.2%로 약 10%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천안 을에서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확인된 건데요. 정의당은 3.3%,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였습니다. 가상 대결과 정당 지지도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규희 후보는 정당 지지율 대비 가상 대결 지지율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정만 후보는 정당 지지율 대비 가상 대결 지지율이 마이너스 5.8%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당 지지율보다 못한 가상 대결 지지 성적표를 받은 것인데 리스크는 이규희 후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둘은 천안시 갑 지역구에서 천안시 을 지역구로 넘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정만 후보는 이 같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반면 이규희 후보는 천안 을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분석은 후보 선택 기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45.1%가 정당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물은 28.4%에 불과했는데요. 이 같은 대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게서 공통됐습니다. 3선의 박안주 후보가 무소속이 되자 지지율이 쑥 빠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상 대결로 분명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22대 선거에서 압승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역의 박안주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느냐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 정당 지지도를 높이느냐가
더불어민주당에게서는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유창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2023년 신년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올해는 아산시가 문화예술도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균형도시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 이해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아산시가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만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예술 도시, 의료복지 도시, 그리고 글로벌 산업 도시, 도농 균형 발전 도시, 참여자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모이는 첫 설인 만큼 이웃,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산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 역시 2023년 계묘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아산을 만들기 위해 토끼처럼 기민하고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는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 곳 없나 찾으실 텐데요. 천안시가 도심 두 곳에 무료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스케이트장. 엉거주춤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아이들부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입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하고 뒹굴뒹굴 누워있잖아요. 이제 좀 운동도 되고 활동적인 거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서 점점 그 벽을 안 타고 그 다음에는 힘들면 가끔 쉬었다가 다시 타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매일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여기 나오니까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고 아주 즐겁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신부동 도솔광장 두 곳에 조성돼 있는데 장비 대여와 입장료 모두 무료입니다. 소정의 강습료를 내면 일주일에 4차례 강사에게 스케이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당일인 일요일 하루에만 휴장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2023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천안시티 FC의 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K리그2는 모두 13개 팀이 팀별 3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천안은 현재 태국 촌부리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지난해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231건으로 전년 185건보다 46건이 늘었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10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3건으로 많았습니다. 또 장소별 화재 발생 빈도는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비주거시설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건수가 늘면서 소방본부의 구조 활동도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상반기 세종예술의 전당 공연장 수시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시설은 1,071석 규모의 공연장이며 대관 기간은 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기획 공연이나 시설물 점검 기간 등을 제외한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대관 승인은 심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중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